네, 이번 시간은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한 편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 다니시던 환자분이셨고, 그 보호자가 어느 날 막 울면서 저한테 편지를 갖고 오셨어요.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머님이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지만, 치매에 빠지시게 되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다가 어느 날 그 주간보호센터에서 편지 쓰는 시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편지를 써온 것을 읽고 너무 어떻게 보면 감정이 복받쳐서 가져오셨는데, 그 편지를 보면 본인도 많이 힘들다, 그렇지만 네가 고생하는 거 나 안다라는 내용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편지였어요. 즉, 치매 환자도 감정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감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가족들만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이나 치매에 걸린 사람들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 환경이 낯선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실 치매를 이해하기 제일 쉬운 방법은 치매에 걸린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책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치매와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예, 그것을 지으신 분이 크리스틴 브라이든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저희한테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면요, 그 책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했던 거, 내 경험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내 가족의 고통을 알리고 조금씩 뇌가 줄어들어서 마지막에 죽음에 이르는 이 신체적 질병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본인의 입으로 설명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본인이 이 병에 걸린 이유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명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고 점점 치매로 빠져들어가는 이 상황을 그냥 수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것이 나의 교만을 비웃기 위한 하나님의 짓궂은 유머인 셈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치매에 걸린 사실은 바꿀 수 없지만 치매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바꿀 수 있다. 태도를 바꾼다면 지금도 견딜만 하다. 이건 치매에 걸리신 분이 한 얘기예요. 자, 우리 건강한 사람은 또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에 걸렸다는,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지금 이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태도를 바꾼다면 우리는 견딜만 하다라는 것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고, 오늘도 거기에 연장선에서 많은 분들이 선생님, 약 말고 다른 방법 없나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사실 약 말고 다른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지중재 치료라고 해요. 그래서 인지중재 치료는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인지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도 주안점을 두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신경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증상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이런 것에 좀 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하게 된다면 우리가 약 이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근데 이런 인지중재 치료를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치매안심센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알고 계십니다. 요양원도 알고 계세요. 이런 곳에서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분들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신경정신 증상을 좀 줄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인지중재 치료적인 요법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러면 오늘은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서 하고 있는 그 인지중재 요법, 치료가 어떤 건지 잠깐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걸 이해해야지, 우리 어르신이 거기 가서 왜 좋아하는지, 뭐가 좀 확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들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치료 효과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지 중재라고 한다면 인지 상태를 어떻게 해서든지 누군가 개입을 해서 그분의 인지 상태를 증진을 시키고 또한 인지 상태가 떨어짐으로써 생긴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나 생각들을 다시 좀 제자리로 돌려서 우리와 같이 생활하기 편하신 분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을 인지 중재라고 합니다. 인지 중재를 하는 방법들은 뭐 이제 학문적으로는 인지 자체를 증진시키려고 포커스를 두는 것도 있고 행동 중심으로, 정서 중심으로, 뭐 자극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한번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오늘이 며칠이고 오늘이 무슨 요일이고 그리고 올해가 몇 년도고 오늘 당신의 생일이고 아니면 누구의 뭐고 이러한 이야기를 아침마다 하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치매에 걸리시는 어르신한테는. 아침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오늘 몇 년도 몇 월 며칠이에요. 애비 생일이 내일 모레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거 보면 벌써 저희들이 예전에 어머님이 기억하실 만한 어떤 사건과 해서 몇 년 정도 흘렀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현실 감각 훈련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고 그리고 오늘이 어떤 날이고 이런 얘기를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물론 잊어먹으세요. 잊어먹지만 그 순간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생소하고 여기가 어디지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와서 오늘이 언제고 여기 우리 집이고 이야기 한번 해주면 안심이 되고 본인도 이렇지라고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고 현실 감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인지중심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우리가 보통 치매 어르신들을 이런 것을 인지중재요법을 한다고 그러면 맨날 가서 숫자 계산하고 기억력 증진시킨다고 1, 2, 3 그럼 따라해 보세요. 1, 2, 3 이런 거 할 줄 아는데 사실은 그거 한다고 그렇게 많은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여기가 어디? 오늘이 무슨 날? 당신과 지금 접촉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해서 본인이 있는 그 자리, here and now, 여기, 지금 이 순간 이것을 자꾸만 깨우치게 해드리는 이러한 것들을 해드려야 됩니다. 아주 초기에는 물론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도 하고 우리가 빨간 펜 이런 거 하듯이 이렇게 학습지도 풀고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점점 우리가 뒷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심해질수록 이렇게 현실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접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는 과정에서 이제 행동 중심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뭐냐면 잘하면 잘한다고 박수 쳐드리고요. 그리고 잘 못하면 무관심하거나 때로는 원래 받기로 했던 보상을 안 드리거나 벌을 주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주간보호센터에 가셔도 자꾸만 이제 허트러뜨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하면서 다른 분들이 맛있는 거 먹을 때 안 줘. 그럼 왜 안 줘? 그러면 요거 하시면 드릴게요. 그럼 알았어, 내가 이거 할게. 이런 식으로 마치 어린이 애기들 저거 할 듯이 이게 이제 행동 중심 방법인데 그런 얘기 들으면 또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행동을 좋은 행동을 강화시키고 나쁜 행동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는 때로는 이렇게 보상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고 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또 초반에 이제 많이들 뭘 숨기세요. 말 숨기세요. 그러면 그걸 숨기는 것을 왜 숨기냐면 자꾸만 잊어먹기 때문에 숨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치매의 초반에 이제 치매 상태에 빠지게 됐을 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바구니 하나 두시고요. 이 바구니에 외출할 때나 저갈 때 바구니에 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도 그 바구니만 딱 들고서 그냥 고기 있는 것만 갖고 나가고 들어오면 고기에다 다 쏟아넣고 돈도 거기다 다 넣고 이거 다 같이 저희들이 도둑놈이 훔쳐가지 않게 잘 감시해 드릴 거고 하니까 이걸 이 바구니에 다 넣고 빼자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을 계속 들이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가고 그래서 그렇게만 습관이 되면 항시 넣고 빼고가 하니까 잊어먹는 일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 중심적인 접근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정서를 중요시하는 건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지나 행동이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가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그분들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요. 의심하고 있는 저분도 나만큼 너무 속상하고 두려울 것이다. 화를 내고 있는 저분도 나만큼 무서워하고 불안할 것이다. 이거 우리 같이 이해하고 느끼는 거거든요. 때로는 저희들이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도둑망상 같은 거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네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알면 네, 그 자리에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가져갔다는 저 부분이 어머님이 너무나도 자꾸만 잊어먹는 것에 대한 불안이 나한테 넘어온 거구나라고 하고 내 어머니하고 그 자리를 피하거나 내 어머니하고 찾아드리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욕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분이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헛것을 본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게 그렇게 무섭지 않으면 보신 거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그게 보이네. 난 안 보이는데.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인정요법이라고 뭐 멋있는 얘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해드리고 불안하지 않게 해드리는 거. 부득불 이분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저것을 고쳐야 되겠다. 뭐 갖고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하지 마세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갈등만 일으킵니다. 때로는 그분들의 행동을 어떤 커다란 범주 안에서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접근법이 이제 자극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이분들의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면 재밌는 건 좋아할 것 같아. 그죠? 우리가 사실 재밌자고 흥을 돋구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극 중심의 자극법입니다. 그래서 그 치매 안심센터나 이런 데 가시면 노래 교실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운동도 같이 하고 때로는 이제 마사지나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도 긴장을 풀어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자극을 어떻게 하면 잘 적절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재밌어지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이쁜 치매로 이렇게 변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이걸 잘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약도 중요하지만 데이케어 센터 가는 거, 주간 보호센터 가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보내시고요. 그래서 가서 조금만 적응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혼자 멍하니 있어요. 텔레비 틀고 멍하니 있다가 그러고서 자는 그것이 365일 반복되는 것보다는 내가 오늘 아침에 학교 가서 선생님들과 인사하고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같이 재밌게 놀다가 점심도 먹고 저녁 때 돌아와서 가족들과 이야기한다. 뭐 이런 일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했을 때 진짜로 도움이 될까 막 의심들 하세요. 실제로 많이 진행되신 분들한테는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조금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한테 더 효과가 있을까요? 아주 초기에 아니면 저번에 얘기했듯이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는 이 상태가 되면 지금 얘기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하면 도움이 되냐? 아니래요. 정서도 건드려줘야 되고 인지도 건드려줘야 되고 그리고 행동도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이게 여러 가지가 섞인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많이들 하려고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라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진짜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가? 아닙니다. 같이 노력하고 고민해 가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그런 거 안 해줘요. 그죠? 병원에 가면 뭐 인지치료 뭐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병원이 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급한 환자 치료해야지 뭐 거기 가서 이분들이 뭐 박수치고 노는
장소를 제공하진 않다. 그럼 누군가는 제공을 해야지. 그래서 사실은 이 사회가 그리고 이 국가가 이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고통을 분담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을 봉양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붙어 있게 되면 그만큼 국가에서 경쟁력이나 그리고 생산력이 떨어진다고 봐요.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너무 힘들어요. 가족들이 360일 계속 붙어 있으면. 그래서 다소 쉴 수 있는 시간을 줌으로써 이 가정을 더 오래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가정이 오래 유지된다는 게 뭐냐면 이분과 가족들이 좀 더 오래 그 사는 곳에서 오랫동안 같이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뭐 그냥 요양원 보내는 거지. 근데 그것을 우리 국가 치매 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아요. 조금 더 오랫동안 가족들하고 같이 우리 사회 안에서 좀 더 있게 그러려면 뭔가 인프라를 깔아야 되거든요. 사실 치매가 진짜 문제다라고 생각한 건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2008년 이후 정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2년에 가서야 우리가 치매를 좀 관리해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치매 관리법, 치매에 대한 관리법이 또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 정도 돼야지만이 우리의 단어가 바뀝니다. 2008년도에는 치매하고 전쟁을 선포했어요. 자, 치매하고의 전쟁. 지금 65세 이상의 인구의 10%가 치매인데 전쟁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쟁은 뭐죠? 주적이 있고 물리쳐야 되는 거야.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만큼 나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사회에서 나를 물리치겠다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를 하겠다고 이제 치매 관리법이라는 것이 법이 생겼어요. 관리도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근데 국가에서 세금까지 다 냈는데 나를 관리를 자꾸만 하겠다고. 출석도 체크하고 막 그러겠다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단어가 순화됩니다. 치매와의 동행을 선포합니다. 멋있죠? 네, 멋있지만 이거 진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치매와 동행을 해야 됩니다. 동행을.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장수국가가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위험도는 그만큼 늘어난다고 말씀드렸고 80대가 되면은 4분 중에 1분 정도가 치매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동행해야죠. 같이 가야죠. 이분들을 전쟁을 하거나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동행이라는 게 뭐예요? 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는 치매에 걸렸을 때 그분들의 마음과 그분들의 처지를 이제 조금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과 처지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치매를 조종할 수 있는 인지중재요법이나 약물요법이나 이런 걸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 접근을 해서 그분들이 좀 더 우리하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들이 노력을 하면 분명히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 여기까지 얘기를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한 케이스를 소개를 한다면 대통령이 치매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이 있었을까? 있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레이건 대통령이 치매에 걸렸어요. 근데 이분이 숨겼나요? 아닙니다. 본인은 자기의 치매에 걸렸다는 것을 전 국민 앞에 얘기를 합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지금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치매에 빠지셨다고 하더라도 이 얘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일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요. 거기 좀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최근에 알츠하이머에 걸린 수백만 미국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 나 혼자 걸린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 즉 이것은 우리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사실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일반인들의 관심을 더 높일 수가 있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아왔기 때문에 기뻤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직은 지금 내가 괜찮지만
나는 신이 나에게 준 이 땅 위에서 나머지 인생을 지금처럼 항상 해온 일을 하면서 지낼 것입니다. 즉 나는 이 자리에 계속 있을 거라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돼요. 치매에 걸렸다고 이야기하는 이분이 나 혹시 어디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회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여정을 사랑하는 아내와 내 가족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나는 지지자들과 함께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내가 앓고 있는 알츠하이머 병이 점차 심해지면서 가족들이 힘든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나는 내 아내가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가 오면 여러분의 도움으로 내 아내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굳게 맞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 이러한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본인도 가족도 그 사회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러한 편지를 줌으로써 Decay of Brain이라는 즉 뇌과학의 10년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치매에 대한 엄청난 연구가 진행됐고요. 그럼으로써 폭발적으로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치료 방책이 제시가 되게 되는 놀라운 기폭제 역할을 하게 돼요. 저는 치매에 걸렸다. 여기에 대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병으로 봐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봐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에서 받아들이느냐. 이게 성숙한 사회의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치매라는 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교수님 말처럼 뭔가 치매와의 전쟁을 생각을 했었는데 교수님 강연을 듣고 보니까 치매는 분명 동행의 대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벌써 마지막 강연이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마지막 강연이 참 너무 아쉬워요. 벌써 마지막이라는 게 교수님. 근데 마지막 강연 주제는 뭘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는 치매에 걸리신 분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나 치매 좀 안 걸리면 어떨까 뭐 이런 맞아요. 생각 다 하시잖아요. 그럼요. 예방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정말 이 강연도 예방법도 너무 기다리셨던 강연일 것 같은데 다음 주 강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